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20살 때부터 부모님이 제 월급 통장을 관리해 주셨어요. 처음엔 돈을 모아주신다니까 감사했죠. 근데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하고 제 생활비도 필요해서 통장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부모님은 아직 내가 돈 관리할 나이가 아니래요. 제 돈인데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고 큰 돈은 아예 부모님이 결정하세요. 이게 맞는 걸까요? 부모님한테 죄송하면서도 답답하고 억울해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무한테나 쉽게 털어놓기도 어렵죠. 내 돈인데도 부모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혹시 불효자라는 소리 들을까봐 속으로만 끙끙 앓았을 거예요. 그래서 더 용기 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고민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이 자식의 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이 생각보다 흔해요. 모 연예인 사례처럼 부모님이 자식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쓰면서 큰 갈등으로 번진 경우도 있었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와 어떻게 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부모님이 자식의 월급 통장을 손에 쥐고 놓지 않는 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너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는 자식을 믿지 못하는 불안과 부모 자신의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두려움이 함께 자리합니다. 자식이 돈을 스스로 관리하면 부모 뜻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할까봐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혹시라도 자식이 결혼하거나 독립하면서 부모를 떠날까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붙잡아두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또 부모 자신이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줄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자식의 돈이 사실상 부모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가족이라면 하나다. 부모 자식은 경제적으로도 얽혀있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과 자식 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부모가 자식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결국 자식에게 경제적 독립을 늦추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신뢰를 깨트릴 위험까지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안타까운 건 정작 자식의 마음속으로는 억울하고 답답해도 부모님께 단호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내 돈인데도 부모님 마음이 상할까봐 괜히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불효하는 건 아닐까? 부모님이 나를 의심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부모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모님 손에 경제권이 남아있으면 자식은 어른이 돼서도 진짜 어른답게 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내 수입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매번 부모 허락부터 구해야 하고 돈이 필요한 순간마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속으로 쌓인 불만을 제대로 꺼내지 못하다가 결국 큰 싸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만은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모아주시니까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통장을 맡기면 내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큰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결혼 준비를 하거나 집을 사야 할 때, 대출을 받으려 할 때 내 이름으로 된 돈인데도 부모님 뜻에 따라야 하고 허락 없이는 쉽게 꺼내 쓰지 못합니다. 이때 부모님은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하면 왜 못 믿냐, 부모 자식 사이에 뭘 그렇게 따지냐며 섭섭해하고 자식은 왜 내 돈인데 부모님이 결정하냐는 억울함이 커집니다. 그동안은 꾹 참고 넘어갔던 마음이 결국 폭발하면서 서로 서운함과 원망이 오가게 되고 심하면 가족관계가 크게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 문제로 시작한 갈등이 가족 간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돈 문제로 가족 간 신뢰까지 무너졌다면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장을 부모님 손에서 내 손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이제 그만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오히려 부모님은 상처받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분리할 때는 무조건 현실적인 이유를 앞세워 차분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내가 철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쓸게요. 같은 막연한 말은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구체적으로 결혼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대출이나 신용관리도 직접 해야 한다.
사회생활을 계속하려면 내 이름으로 재정 기록을 쌓아야 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 지금까지 관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 이름으로 신용도 쌓아야 하고 집 마련도 준비해야 해서 이제부터는 제 월급은 제가 직접 관리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도 자식이 갑자기 마음을 돌렸다고 느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의 벽이 조금은 낮아집니다. 부모님 마음의 벽을 조금 낮췄다면 그 다음은 부모님이 느낄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갑자기 통장을 전부 가져오겠다고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생활비가 끊기진 않을까, 자식이 혹시 나 몰라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돈을 한꺼번에 가져오기보다는 생활비나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금액은 꾸준히 드린다고 약속하는 게 좋습니다. 통장을 통째로 맡기는 대신 이제는 내가 직접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선을 그어두면 부모님도 그래도 자식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비 일부를 정기적으로 드리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불안을 덜고 자식이 경제적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신뢰가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생활비 일부를 드리면서 부모님과의 신뢰를 유지했다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된 신용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권을 부모님께 오래 맡기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 등급이나 대출 이력이 제대로 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대신 카드나 대출을 사용하면서 자식 명의로 부정확한 기록이 남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 혹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신용이 부족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분리하고 생활비를 일부 드리더라도 남은 월급은 반드시 본인 계좌로 받고 신용카드나 적금, 대출 기록 역시 내 명의로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록을 쌓아두면 앞으로 중요한 순간에 불이익을 줄이고 스스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신용 기록을 스스로 관리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해도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버티시는 경우에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는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부모님과 단둘이 있을 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완강하게 통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전부 돌려받으려 하기보다는 월급의 일부만이라도 별도의 계좌로 조금씩 모아보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내 이름으로 직접 관리하면서 작은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내 계좌로 돈을 옮기면서 부모님께도 내가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통장을 분리해 나가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통장을 분리하고 신뢰를 쌓아가려 해도 부모님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자식의 돈을 마음대로 빼서 쓰신다면 그때부터는 가족 갈등을 넘어서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이상 4명의 통장과 카드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라 해도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계속해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먼저 금융기관에 연락해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카드도 새로 발급받아 관리 권한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의 무료 법률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청년법률지원센터 같은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무단 인출을 반복한다면 법적으로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통장 내역과 대화 내용 같은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기만 하다 보면 손해는 온전히 본인 몫이 됩니다.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피하면서도 내 재산권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피하면서도 내 재산권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돈을 통제하는 모습은 겉으로는 사랑과 관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부모님 스스로의 불안과 의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미이고 결국에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으로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이야기가 있다면 혼자만 참지 마시고 언제든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드리고 함께 답을 찾아갈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